자, 두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사연이고 닉네임은 초기님께서 고민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사연을 읽어드리기 앞서 이 사연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자한테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분도 아마 고민 끝에 저한테 사연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 아니라고 관대하게 생각한다거나 웃고 떠드시면 그냥 보내버리겠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붕어형. 집에서나 운동할 때 항상 붕어형 방송과 유튜브를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사는 시청자입니다. 저는 31살의 공무원이고 고향이 아닌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키와 외모가 어디 가서 보통 이상은 되는 나름 준수한 수준의 미혼 청년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호기심에 정자 검사를 했는데 무정자증 진단이 나왔습니다. 정자가 5천만 이상이 정상이고 자연 인심이 되려면 최소 2천만 이상은 나와야 하는데 기계에 넣고 정밀 검사를 해도 몇백만은커녕 영수치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첫 번째, 정자가 아예 생성이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두 번째, 정자가 지나가는 통로가 막혔을 수도 있으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을 가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술, 담배도 하지 않고 몸을 만들기 위해 몸에 해로운 음식도 안 먹고 운동이야 말할 것도 없이 헬스, 달리기 등 주변에서 운동선수냐고 할 정도로 합니다. 심지어 집에만 가면 팬티도 안 입고 생활합니다. 부모님이 외모를 괜찮게 낳으셔서 아무것도 없는 학생, 수험 시절에도 항상 여자를 만날 수 있었고 물론 성기능도 문제는커녕 너무 활기찼습니다. 방금 전까지. 현재는 저보다 한참 어리고 직장도 좋고 모든 조건이 마음에 들어 결혼도 정말로 하고 싶은 여자친구도 있어 결혼하면 함께 수도권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기심이한 검사 때문에 제 30년 평생이 부정당한 것 같고 그동안 건강을 관리한 내 자신이 한심하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제 생식기가 꼴보기 싫을 정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서 남는 게 뭐 있냐. 돈도 좀 모았는데 휴직이나 하고 여행이나 가버릴까 등등 5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에 예약을 할 예정입니다.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이 사실을 말할 사람이 현재 부모님과 가장 친한 불알친구 말고는 없어 붕어형께 사연 보냅니다. 지금껏 쓴 콘돔이 아깝다고 친구놈이 그러더군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기 일 아니라고 간대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아무래도 이제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예. 네, 그렇게 하세요. 어... 근데 이게 참 웃기게 그런 거야. 이게 사람 이럴 때 좀 열받지 않나요, 초기님? 초기님도 그래. 초기님은 정말 진지한데 자기 일 아니라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거 보면 좀 열받지 않아요? 친구라도 열받지 않나요? 이게 사람이 웃기게 그런 거야. 사람이 인간적으로 좀 치사한 게 뭐냐면 초기님도 아시겠지만 자기 일 아니면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 근데 이거 별거 아닌 게 아니거든요, 초기님 입장에서는. 음, 음. 거기다가 남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특히 결혼을 하고 뭐 자녀출산을 한다면 더욱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분한테는 굉장히 좀 살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인데 그걸 뭔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 하나 묻고 싶은 게 여기 그 정자 검사를 한 병원이 유명한 병원입니까? 지방에서? 정자 검사를 한 병원이 유명한 병원인가요?
일단 그거부터 알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이런 검사를 합니까? 근데 초반에 정자 검사 같은 거 하나요? 나 솔직히 정자 검사에 대해서 검사하는 걸 솔직히 여기서 처음 듣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병원 한 군데만 얘기만 듣고는 솔직히 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예. 저 병원에 나온 이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기 이릅니다. 병원이라는 곳이 뭐 제대로 진찰을 하겠지만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동네 비뇨기과요? 동네 비뇨기과면 좀 의심을 해야 돼. 예. 물론 뭐 동네에서 제대로 봤겠죠. 근데 사람이 하는 거다 보고 모르겠어요 이게. 음. 일단 저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저것만 가지고. 음.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거에 너무 매달려 있지 마십시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자기 일 아니기 때문에 쉽게 얘기 안 한다고 저한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뭐 무적자증이라고 해서 뭐 건강이나 살아가는 것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전립선에 영향이 있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음, 맞잖아요. 이거 하나에 내 인생 전반이 막 왔다 갔다 해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충격이 크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확실하게 뭐 큰 병원에서는 안 나온 거니까, 일단은 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나 뭐 여가 생활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그 초기님이 교대 근무 같은 거 해가지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예. 아니면 그런 거일 수 있어. 이제 초기님이 교대 근무 같은 거 하시다 보니까 밤새고 와서 검사하면 또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에. 네. 밤 꼴딱 새고 와가지고 막 검사하는 거면 안 나올 수도 있어. 아, 내근한 3년이라고요? 근데 이런 게 흔한 경우인가? 나 솔직히 좀, 너무 좀 생소해가지고, 어, 1%밖에 안 되네요. 아, 근데, 신체검사에서 저걸 알 수 있나? 무정자증 이런 거를? 좀 희소하긴 하네요. 음, 전 1급이거든요. 네, 전 1급으로 꼭 현역 나왔습니다. 네, 이거랑 상관없는 얘기인데.
아, 제가 무슨 말 드려야 되지, 이거를? 좀 난감한 고민 사연이긴 해요, 이게. 예, 남자한테 중요한 건데, 좀 난감해요. 그 여자친구한테 혹시 얘기해봤습니까? 여자친구한테? 아, 여자친구한테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부모님과 가장 친한 프라친구 말고는 없어. 어서세요? 사실 얘기하기 좀, 해결할 수 없으면요. 그냥 뭐, 아니, 해결할 수 없어도 그냥 보는 거죠. 뭐, 요즘에 애를 못 낳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요. 여자도 뭐 불임이라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관계는 가질 수 있잖아. 예, 옛날처럼 뭐 애가 중요한 세상도 아니고 요즘에는. 뭐 입양 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요즘에 애를 안 낳고 사는 것도 있으니까. 사실 옛날 같았으면 솔직히 좀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무시 같은 것도 많이 받고 막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엔 자녀도 많이 넣고 자녀가 소중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우리나라 알잖아. 저출산율 국가고 뭐 딩크족도 많아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불임 부부가 많습니다. 예, 불임 부부 많아요. 뭐 남자 무전자증도 있고 그리고 여자가 이제 예, 폐경이 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초기인 사연을 떠나서 뭐 남자 중에 이제 무증자증이 있다 아니면 여자분 중에 뭐 폐경까지 왔다고 해서 그거에 너무 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이게 뭐 애를 못 낳는다고 해서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거나 뭐 남자 여자가 스푸시를 못 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맞잖아 이게. 그리고 이게 보니까 거의 좀 후천적인 것보다는 선천적인 게 좀 있네요 이게. 이것도 혹시 가족욕 같은 거 있나? 예. 이것도 가족욕을 타는 건가? 음. 그래서 나는 솔직히 있잖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죽을 병도 아니고요. 예, 죽을 병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게 또 뭐 남자 그런 뭐 발기나 이런 건 또 다른 거잖아. 뭐 남자 여자 뭐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그런 이제 그 정자가 생성이 안 되는 거니까 관계하고는 또 상관없잖아요 이게. 예.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애 키우는 걸 다 부담스러워하니까 예. 애 출산하고 낳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키우는 것도 부담을 느끼고 예. 뭐 방법은 있으니까 너무 본인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의기소침해지지 않는 것 그게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왜 이런 검사를 안 했지 그러면 여태까지 그렇지 않나요? 신체 검사할 때 우리가 이런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방법이 있습니다. 설령 무증자증이라 하더라도 방법이 있어. 예.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것 때문에 본인의 어떤 삶을 부정하지 않는 것. 내가 여지껏 열심히 살았고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내가 그래도 익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 부정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가장 그러니까 님이 충격이 크잖아요. 충격이 크니까 뭐
바르게 살아서 남는 게 뭐 있냐? 뭐 있긴요. 지금 그래도 직업 가지고 일하고 있잖아요. 네. 난 설령 그렇게 생각해. 돈을 모아서 휴직이나 갈까, 갔다 와도 생각은 변함이 없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자신을 부정하지 마세요. 초기님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본인이 살아온 거 의미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이게 뭐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인간 신체 능력 중에 뭐 생리적인 능력 이런 것들은 인간의 능력이 논외 아닙니까, 논외. 네. 불가항력적이잖아요. 뭐 탈모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불임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당당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당당해졌으면. 그런 거, 이런 얘기하는 친구면 친구 아닙니다. 초기님한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좀 얘기할게요. 이런 새끼는 친구 아닙니다. 장난식으로 얘기하는 거. 나 이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 예. 이런 친구는 한 50명 있어도 쓸모가 없어요, 이러는. 누구를 심각하지 않습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얘기한 건데. 무슨 뭐, 어떻게 방법을 얘기해달라. 그게 아니잖아요. 본인도 남자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텐데. 정말 친하니까 이걸 터넣어서 얘기했는데 지금껏 쓴 콘돔이 아깝다고. 나는 그러면 초기니 입장에선 지금껏 만난 이 친구놈이 아깝네요. 네. 아무튼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의기소침해지지 않고 평소랑 다름없이 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일단 한번 더 받아봅시다. 더 받아보고 결과 기다려보고 뭐 설령 진짜 뭐 무증자증이나 하더라도 뭐 살아가는 데 지장 없으니까 너무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부정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얘기가 좀 예민한 거긴 합니다.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남자나 여자의 어떤 성을 결정짓는 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 초기님도 보시면 이제 뭐 무증자증 해가지고 뭔가 남자로서의 뭔가 어떤 그 능력을 상실했다는 느낌이,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불임된다고 하면 여자로서의 어떤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중요한 거란 말이야. 중요한 거를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친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 아무튼 일단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도 바쁘시니까. 일단 그 뭐야, 그 대학병원에 결과 나오기 전까지 여자친구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다 최종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여자친구한테 얘기하세요. 네.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좀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리고 개인 병원 또 오진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현생에 집중하시고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십시오. 그래도 밝고 긍정적이어서 다행이네요. 네. 그 사연 감사하고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별다른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이게 뭐 제가 딱히 뭐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냥 저 초기님의 상황을 최대한 뭐 경청해 드리고 공감해 드리고, 너무 여기에 내 어떤 그런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부정당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네. 이런 거 이끌리지 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남자 맞습니다, 초기님. 남자 맞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